매출하고 네. 순이익 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12월 매출 한 500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매출이. 순이익이 넘었어요. 정말. 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김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여기는 수원이고요. 와, 눈이 엄청 옵니다. 눈이 엄청 와요. 아이고, 백영봉 이사님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좀 할 거예요. 지난 이제 처음으로 12월 1일부터 직접 혼자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뭐 순위가 얼마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수원에 이사 온 지 한 벌써 6,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6개월 정도? 처음에는 그냥 세부에 빨리 들어가겠지 해서 단기로 이렇게 같은 동네에 얻었는데, 그게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에 이제 백영모 이사님은 이사를 가요. 아파트로. 한국에서 오래 거주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에 있다가 이제 오래 살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서 이제 제 언어프 마케팅 열심히 하고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자고 미리 얘기하니까 형님이 자기 그런 거 못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내추럴하게 그냥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컨셉 없이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눌 텐데, 거기에 보면 뭐 분명 마루에 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을 찍고 그걸 좀 편집해서 올릴까 해요. 그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그동안 이거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뭐 힘든 점 없었는지, 지금 어떠신지,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벌고 계신지, 일의 강도는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담아보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백영무 이사님 같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됐고, 세부에서는 어학원 원장님이셨어요. 어학원 괜찮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수학 학원을 하셨고 싹 재산 정리해가지고 세부에서 이제 세부에 오셨는데, 아우 추워라. 저기 우리 애들이네요. 세부에 오셨는데 좀 세부에서도 이제 사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학원을 어떻게 하게 됐고, 수학 학원부터 하게 됐는데 영어학원까지 손대게 됐고, 한 3억 정도 들여서 학원 사업을 또 시작했어요. 수영장까지 원래 없었는데 수영장까지 파고 뭐 그러시다가 이제 제대로 해보자 했는데 쫄딱 망한 거죠. 뭐 다 문 닫고 왔으니까. 그래서 한국 와서 저하고 같이 뭐 할까 막 하시다가 제가 이제 마루를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같이 할 수 없겠냐 뭐 이랬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공간마루 주인장이 되셨죠. 뭐 위기가 기회라고, 기회를,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회를 찾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형님의 이야기를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를 되게 가까이 살죠. 가까이 살고 같이 잘 지냈어요. 올해 다 이제 1월에는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사는 게 이래요. 잠깐 있다 가려고 했는데 오래 있게 됐네요. 밖에 눈이 엄청 옵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맞아? 공간마루 주인장. 공간마루 대표이사 백영봉입니다. 제가 그 마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전문 학원을 하다가 우연찮은 계기로 다시 세부에서 학원을 하기로 하고, 원래 목적은 우리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제 세부에 가게 됐는데, 세부에 있다 보니까 뭔가 또 다른 제2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그쪽에서 다시 어학원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작년 1월이었죠. 1월, 2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들이 이제 3월에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급작스럽게. 네, 급작스럽게 귀국을 하게 됐죠. 다 놓고 금방 들어올 줄 그러면서 금방 우리가 이제 한 6월, 한 2, 3개월이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문제 뭐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벌써. 그러면서 이제 그 작년 여름 때 예약 받은 거랑,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 예약받은 모든 학생들의 예약금을 돌려주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한국에 귀국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처음에 상당히 좀 고민을 많았었는데 영업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 진짜로 제 생애에서 영업을 제가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뭐 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처음엔 두려움도 많았고 했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계기가 돼서 지금 이제 같이 하다가 지금 따로 하고 있지만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수익률도 뭐 전체 매출 대비 한 15%에서 뭐 좋을 때는 20%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저랑 11월 말까지 하다가 12월부터 혼자 하셨잖아요. 네, 네. 지난 12월 1일부터 네. 말일까지 매출하고 네. 순이익 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 12월 매출이 6,500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매출이. 순이익이 한 1,000만 원 좀 넘었어요.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좀 넘어서 그러니까 예. 12월 달 시작해서 음, 말일까지 번 돈이 그렇죠. 그렇다.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광고비는 제가 이제 해드리는 거 그렇죠.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예, 예. 그 정도 빼면은 나머지가 전체 이제 순이익이네요. 그렇죠. 12월 달은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괜찮았던 편이죠. 예. 그리고 1월 달 요즘 이번에 뭐 예약은 많이 잡혔어요? 지금 현재 이제 매출이 한 3천만 원 좀 넘습니다. 현재 1월 달에도 잡아둔 매출이 한 네네. 3천 정도 되고 네네.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서울만 아니면 길 막히는 게 좀 덜 할 텐데, 그러니까 서울 인근만 들어가면 진짜 현장을 가야 되니까. 예, 차에서 움직이는 시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좀 힘들고 그 외에는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예, 충분히. 다른 뭐 이렇게 한국에서나 지금 해왔던 업종들이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무직, 예,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거나 누구한테 뭐 판매해야 되는, 특히 교육 사업은 더 그렇잖아요. 수급도 어렵지 않고 뭐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3D 업종에 가깝잖아요. 현장 일 하시는 분들 만나야 되고 그렇죠. 또 소비자한테 돈도 잘 받아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나요? 오히려 소비자들은 뭐 자금이 좀 늦더라도 뭐 잘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업체 사장님들이죠. 이게 업체 사장님들을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차일피일 미루면서 돈을 주지 않고 그런 경우가 지금 간혹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되죠. 그러면 지난 한 6개월 정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6월 15일 정도부터 하셨죠? 그쵸. 6월 15일부터 네, 그죠. 한 6개월 좀 안 된 거네요. 그죠? 15일 정도 빠지는데 그렇죠. 6개월 정도 하시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건 없어요?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상 이제 세부에서 돌아와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만났던 사업이라 그리고 자금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아쉽거나 그러진 않죠. 원래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무 막막해서 다시 학원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막막했고 그래서 뭐 막상 뭐 진짜 정 아니면 뭐 대리운전이나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일 만나면서 뭐 전혀 아쉬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포부나 일단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죠. 이 사업 유지해 나가면서 일단 좀 될 수 있으면 좀 더 키우고 싶고 그래서 일단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최소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면서 종식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지금 보면 처음에로 돌아가서 이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이게 온오프 채널 이름이 온오프 마케팅인데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이게 오프라인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안 해봤어요. 네.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아 그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부정적인 마음들가 많잖아요.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나 이제 마루 한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 오 원장님 같으신 분들 얘기를 저 친구 중에 이제 그 학원을 같이 했던 뭐 다른 분야지만 같이 했던 오 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긴 했죠. 뭐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어? 밥이나 먹겠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때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라고 그렇지. 했잖아요. 아니 뭐 하다가 그 친구는 까먹지 지금 말고. 너가 다 알고 있고 나는 그래도 지금 뭐 편하게 그래도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시간의 자유가 있잖아요. 자기 그렇죠. 일한 네, 만큼 벌 수 맞아요. 있고 일 안 하면 사실 뭐 일 안 하면 돈을 못 버는 것 뿐이지 뭐 누가 이렇게 맞아요. 부족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장점은 좀 있었죠. 네 맞아요. 음. 그게 상당히 큰 장점이었죠. 그리고 애들하고 시험 있을 때도 그렇게 막 여행을 많이 다니곤 했지만 그래도 캠핑 다니면서 같이 애들하고 시간도 많이 평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시간이 좀 프리하니까. 네. 그럼 끝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튜브 보면은 자영업자 망하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의 영상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신의 처지라고 만약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세부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진짜로 절망적이었어요. 막 오는 과정에 우리 아이들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래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안 넘어왔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아프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이 다 귀국을 결정을 했던 터라 귀국을 결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막막했죠. 와, 한국 가서 뭐 해야 되나. 예전에 잘 나가던 학원 강사가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그리고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지금 상황이 학원들도 그렇고 뭐 다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진짜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이 사업을 만나서 일단 뭐 처음 뛰어보는 거라서 처음에 이 사업 뛰어들면서도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다행이다. 이 사업 만나서 내가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떤 업종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면이 있구나 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다른 각 분야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뭐 좀 기회가 될 겁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곧 종식이 될 거고 좀 더 이제 좀 지내다 보면 또 다른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또 용기 잃지 마시고 잘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온오프 마케팅 구독자들한테 온오프 마케팅 보고 계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2021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이 온오프 마케팅을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